일단 이준익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추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하는 남자에서 감독을 맡은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준익 감독님과 정지현 선배님 같이 보셨죠? 같이 보셨거든요.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극장에서 가슴 뭉클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재밌는 영화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뭉클한 영화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어근했어요. 어근! 감사합니다. 정지현 선배님도 좀. 이제 뭐 사극을 볼 때 가장 걸리게 하는 게 난 이 얘기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끝을 알고 있는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혜지 씨가 아무리 웃겨도 저 끝은 너무나 처참할 텐데 저건 뭔 얘기일까라는 궁금증이 꽤 따라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활 줄을 당기는 그 장면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지만 이 얘기를 만든 것은 사실 우리가 단정으로 보면은 유약하고 힘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어린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 영화 속에 만든 이 인물과 함께 뭔가 꿈꾸고 벅차게 살다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좀 굉장히 놀랐고 이 영화에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려진 역사 이야기 안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해진 선배님께서도 오늘 사실 첫 언론 매급하고 일반에 첫 공개되는 날인데 간단하게 좀 소감 같은 거 좀 같이 또 보시기도 했고 나중에. 예. 제일 긴장되는 날이죠. 오늘 그 일반 시사하기 전에는 언론 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반 시사의 첫날인데 어떻게 보실까,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까, 이런 되게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긴장도 있었고. 네, 물론 이게 다 팩트는 아니에요. 저희 그 영화가 근데 진짜 짧은 2줄짜리 사실만 갖고 이 영화를 이렇게 상상을 해서 쓴 건데, 어몽도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고요. 예,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가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뭉클해하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예, 눈물 나서 수건 다 젖었어요. 뭐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사실은 한 사람인데 이거를 다 알고 또 그런 사람이 오늘 저도 처음 봤거든요. 완성된 거를. 저도 사실은 아까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근데 같은 마음이 좀 전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예. 소감? 네. 무대 인사도 하시고. 예. 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긴장도 되고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 보고 이렇게 눈을 마주하니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고, 네, 또 재밌게 슬프게 또 재밌게 또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 완전 박수는 아니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잘 나오기 힘든 건데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막 이런 뭐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제 반응들을 먼저 시사해 보신 분들 반응들 뭐 기자분들이 이제 영화 평하신 거 보니까 너무 좋은 평들이 많고 이 두 분의 연기 또 다른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막 어떤 극찬 세례들이 있어서 너무 이 작품을 같이 두 분이 선택한 데 있어서 너무 후회하지 않게 해드려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연출에 대한 얘기도 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 아무튼 많이 벌써 오늘 반응들이 뜨거우신 것 같아서 너무나 즐겁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준익 감독님과 정기현 선배님 오셨으니까 혹시 두 분께서 저 세 분께 혹시 질문 같은 게 없으시면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 유해진 씨는 20년 전에 같이 금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 정말 너무나 멋진 만남과 그 결과를 갖고 있는 동지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오늘 너무 울컥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웃기던 두가비가 어디 갔어? 물론 이제 앞에 정말 촌무지렁이 그 민초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특히나 그 인종 욕구에 시달리는 그 강박 초지일관 동네 사람하고 아들 또 뭐 같이 노산구의 그 우정원이 교관 이런 것들이 영화 초반에서 끝까지 가는 동안 그야말로 빈틈없이 하나씩 채워가는 그거를 느끼는 것이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 사실은 이야기도 감동스럽지만은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운반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는 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웅장했던 그 순간에 잘 따라가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감상평. 혹시 선배님 질문 없으세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작품 할 때 감독님도 되게 열려있고 또 되게 유쾌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장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너무 잘 받아주고 던져줘서 다 그렇게 정말 현장이 즐겁고 행복한 작품을 하나 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왕의 남자 때도 되게 치열하게 했고 또 왕의 남자 때문에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또 좋은 행복한 작품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렇게 오신 게 저 너무 이 자리도 또 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또 귀한 시간에 이렇게까지 자리해 주시니까 질문할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사실은 저희가 1시간 예정돼 있는데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진행 중에도 혹시 되게 돌아가셔야 되면은 오해 안 할 테니까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사인 포스터 10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질문을 선착순으로 하시는 분들 10분을 하고요. 질문도 저희가 좀 섹션 나눠서 받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 다 받지 않고. 그래서 일단 앞열 3열에서 혹시 이쪽에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질문 있으세요 하면 손 드시면 저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하시면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중복되지 않게 다른 분에게 질문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네, 영화 슬플 줄 몰랐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네, 오늘 잠 못 잘 것 같고요. 감독님한테 여쭤볼게. 또 배우님 이제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라서 캐스팅에 대한 비하랑 또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영화로 이제 각색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너무 많이 좋게 보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은 뭐 저도 편집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벌써 유해진 씨는 막연하게 그냥 그 인물이 들어와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흔히 이제 유해진 씨 그러면 국사책을 찍고 나온 인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유해진 씨만 생각하면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준비할 때는 못 봤었는데 누가 약한 영웅을 보라고 그래서 약한 영웅을 보고 나서 찾았다 단종 네, 찾았다 단종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안을 드렸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두 분 다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시나리오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배역 자체에 굉장히 몰입도가 중요했었는데 그것들을 충실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두 분의 케미가 중요하려면 실제로 두 분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선후배로서 존중하는 면도 있지만은 때론 격이 없기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진짜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인간적으로서 너무 친근한 태도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 분의 그 연기의 조합이 좋아서 저는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봉 드신 분, 응원봉 드신 분. 네, 엄청 울면서 잘 봤고요. 근데 어쨌든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연출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명회가 이제 두둔 등장했을 때 마지막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일부러 연출을 노리신 건지 자중도 있게 부탁드리고 박주영 배우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돈 받고 연출을 했는데 상영에서 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나름 많이 자제했어요 사실. 좀 덜 심파적이게 하려고 배우분들하고도 얘기했고 좀 자연스러운 그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뭐 역사적인 픽션과 넌픽션 팩트와 이 상상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아까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어몽도라는 그 어른의 기록은 사실 역사에서 몇 줄 없어요. 네, 몇 줄 없는데 그 역사의 몇 줄을 가지고 상상력을 이제 입힌 거고 그리고 단종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실록마다 다르고 그리고 모든 야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7, 8가지의 죽음의 설이 지금도 학계에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기록을 저희가 의거를 해서 만약에 어몽도라는 분이 그걸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상상을 넣어서 했고 저희가 마지막에 자막에 나온 기록은 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설 중에 그 설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그 제가 이렇게 죽였던 그런 방법이 네 그렇죠. 그 통인이 목을 졸라 그 끈으로 어떤 그거 다 실제 역사적 그거를 이제 이 인물의 녹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셨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은 설들이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조선왕조실록이면 기록이 통일돼야 되는데 그 후대 왕들 때마다 다 달라요. 네, 어디는 사약받고 어디는 어떻게 그래서 정사마저도 다 기록들이 다 달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과정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성공한 영모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가. 네, 그래서 잊혀지지 말아야 하는 두 사람의 마지막을 영화 속에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다 보셨으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항준 감독님 질문 두 번 연달아 나와서 장항준 감독님 말고 저기 저 중간 중에 저 줄무늬 옷 입으신 분 나머지 네 분 중에 한 분한테 질문해 주면 저기 뒤쪽에 저기 손을 들고 계신데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완전 박수가 안 나왔다고 아까 하셨는데 관객들이 울어서 눈물이 닦느라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준익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장항준 감독님께 약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역사가 스포일러인 영화를 연출함에 있어서 역사가 알려주지 않은 캐릭터성을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연산군의 마미 이슈라던가 영조가 사실은 사도에 대해서 약간 부정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다던가, 단종이 스스로 나아감을 선택했다던가, 이런 캐릭터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두 감독님께서 각각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은 답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준익 감독님만 아닙니다. 저기 강한준 감독님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전에 감독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분 조선 차은우 유해진 이런 심한 장면을 자, 강한준 감독님 자, 저 욕먹어요. 때문에 계속 웃으셨거든요. 질문이 아시겠죠? 질문 주신 분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운반하는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 그 말씀인데, 사실 캐릭터라는 것은 그냥 그 인물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은 어떤 다른 인물과의 사건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사건은 또 다른 사연을 낳기 때문에 그 사연을 각자 따라가면서 배우들이 찾아내는 것들이 나중에 관객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캐릭터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감독이 뭐 어떤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 속의 인물, 그 인물을 대하는 배우의 각자의 해석, 그리고 의지,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화면에서 관객들한테 온전하게 전달될 때, 그 캐릭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이야기가 믿음이 가고, 이 이야기도 뭐 짧은 팩트를 가지고 많은 그 픽션을 가미했지만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저 정항준 감독이 좀 저보다 조금 더 까부는 스타일이거든요. 나 영화 제가 까불까불할 줄 알았어. 근데 뭐지 이분은? 장항준이 아니라 무슨 다른 박항준인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로 이야기를 운반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잘 만드는 캐릭터라는 것은 여기 박지훈 배우나 유해진 배우의 힘이 더 많이 공이 들여진 거겠죠. 그래서 이 배우들한테 더 박수를 보냅니다. 네. 감독님 말고 나머지 세 분께 질문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중간 오른쪽에서 저기 뒤에 계속 손을 이렇게 휘젓고 계신 분. 예. 박지훈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조선 완조실록 태백 상사 5번에 보면 노상군이 말하기를 부산군이 말하기를 할아버님께서 나를 살아계셨으면 나를 참 어여삐 여기셨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하는 단종 심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산군이 이제 말하기를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나를 참 어여삐 여겼을 텐데라고 한 기록이 있대요.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노산군의 단종의 입장이 어떤지 주셨대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라고. 예. 근데 이제 그 심정을 비슷하게 녹여낸 게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어몽도를 마주했을 때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정말 할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날 이렇게 치근하게 봐주셨지 않았을까? 네. 물론 그 작품 안에서의 녹여진 것도 그 감정도 충분히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가볍게 혼자 있었던 그 치근한 그 심정을 그 작품 안에서의 조금 녹여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은 단종의 심정을 단종 역할 하신 분한테 물어본 거라 우리가 있는 질문이요. 가운데 뒤쪽에서 예 저기 핸드폰 들고 계신 남자분 예. 저기 혹시 저 유해진 선배님이나 정진영 선배님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진영 배우님한테 뭐 질문 드릴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국 영화계가 이제 워낙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 그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배우분들이 직접 영화를 소규모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히트시키고 또 관객들을 많이 이제 극장으로 모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사실은 뭐 저예산 영화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지영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랑 또 우리 또 이준익 감독님은 그 동조하고 자산오버 같은 아주 저예산이지만 훌륭한 영화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잠깐 배경 설명해드리면 정진영 선배님께서 그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셔서 BEP를 넘겼습니다. 손익분기를 넘기셔서 나름 성실을 하셨던 또 배우이자 감독님으로서 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선배님. 예, 제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라진 시간이라고 그 저예산 영화거든요. 근데 홍보할 때 그 얘기를 마케팅팀이 감춰가지고 돈이 많이 든 영화인 줄 알아요. 배우들도 돈도 안 받고 스태프들도 그 오야지라고 하는 대장들은 안 받고 딱 한 달 만에 찍은 영화입니다. 장원 스태프랑 같이 공동 제작했어요. 그때 사실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기대하면서 만든 영화는 아니었고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하다가 영화를 하는데 그래 아주 좀 낯설은 방식으로 낯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질문하신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든 뭐 소설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좀 새로운 거를 관객들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봤던 걸 또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전 오늘 영화하고도 연동을 좀 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야 저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 저 내 아는 얘긴데 저 뻔한 얘긴데 했는데 끝에 가서 새로운 얘긴데 하는 놀람을 주는 게 전 가장 좀 멋진 이야기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조그만 영화들, 작은 영화들은 상업적으로 불리한 지형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많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것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해보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잘 안 돼요. 능력이 그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앞으로도 누군가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고 그분들이 또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 그 질문의 그 요지가 그 저예산 영화에 대한 어떤
가치성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비로소 또 때가 된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약 한 20년 동안 한국 영화의 상업성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한국 영화뿐이 아니라 뭐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업적이다 하는 것이 많이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좀 한계에 도달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비로소 아까 말씀하신 그 저예산 영화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빛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동주나 자산호 같은 경우가 그런 시도였는데, 뭐 그때도 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서 관객들이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상업성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힘에 붙이는 거를 최근에 많이 한국 영화 시장을 통해서 또 관객들의 상업적 기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이야기는 좀 작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밌는 이야기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해진 선배님한테 혹시 질문 사실 저기 뒤쪽에 손 드신 여자분 저희 지금 얼추 이렇게 극장을 다 붙으면서 기회를 지금 부여해드리고 있는데 캐스팅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캐스팅 선택하게 된 응하신 이유요? 네? 이 역할을 응하신? 네. 이 영화를 수락하신, 제안받고 수락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이제 전 뭐 시나리오 선택할 때는 재미라는 부분을 우선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미는 뭐 되게 광범위하죠. 뭐 웃겨서 재미일 수도 있고, 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교육적인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철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참 재밌게 봤었어요. 시나리오 어디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왕의 남자 볼 때 시나리오를 진짜 마지막을 넘기지 못했었어요. 약간 뭐 겁나는 것도 있었고 아끼고 싶었고.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의 남자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었어요. 네. 아니 진짜로.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뭐 역사책에서는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단종에 대한 얘기가 그까지만이잖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여러 상상력으로 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법 있을 법한 그렇게 메꿔서 단종의 삶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되게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항준 감독하고는 예전에 라이터를 켜라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런저런 이유로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해진 선배님이 두 분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왕의 남자가 시나리오가 더 좋았다. 그 사실이니까.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 당시에 사실 왕의 남자는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획을 그은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어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상업영화에서 금기시될 때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그 광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이미 연산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그때는 한국 영화의 신선한 충격이었고, 상업 최초로 1000만을 넘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감독님이 애절한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전 이번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처음에 시나리오도 좋았지만 감독님이 그 수정해 갖고 쓴 그 각색한 것들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 원래 글을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느껴보기에는 왜냐면은 어떤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진짜 2, 3일 만에 뚝딱 이렇게 정말 그럴싸하게 제가 제시했던 거에 훨씬 더 잘 그려진 얘기를 이렇게 써오는 걸 보고 정말 정말 색다른 면을 또 본 것 같았습니다. 네, 처음보다 이렇게 되게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줘 나도. 영화의 신 유해진 씨가 그렇게 돼서 그리고 제가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에 안태진 감독이 전작에 이제 사극했던 올빼미라는 거기서 이제 왕 역할을 인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작품이 큰 반향을 얻었었잖아요. 흥행도 되고. 근데 제가 안태진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나는 유해진 씨랑 일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요즘엔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다. 유해진 씨 요즘 현장에서 어떠냐 그랬는데 그 안태진 감독님이 내가 이렇게 유해진 선배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연출을 하게 될지 몰랐다. 너무나 감사한 배우다 했는데 저 역시 작품이 끝난 이 시점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했고 진짜 외롭지 않았어요. 유해진 씨가 계셔가지고. 됐습니까? 이게 또 설명드리면 세계관이 이어지는데 그 안태진 감독님은 왕의 남자 조감독 출신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오셨으니까 안태진 감독님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안태진 감독님 어디 계세요? 안태진 감독님? 예,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감독님. 네. 질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한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네.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정신없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이런 영화를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게 부러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네, 강제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세요? 네, 저 사극 보면 항상 저는 되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장소가 없어서 늘 고생을 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장소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어떤 노하우로 그런 장소들을 찾으셨는지 로케이션 비교하겠습니다. 예, 혹시 특별히 어떤 장면 좀 쳐서 배소에 마을도 그렇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감독님, 요거는 장항준 감독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예, 일단 감독님. 안태진 감독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지금. 감독이 지금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많이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제작팀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찾은 곳이고, 이 광천골 거기는 이제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 네, 거기 세트 지금 거의 다 허물어졌는데 그쪽 세트 부근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새롭게 집을 짓고 다시 지형을 바꾸고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소, 홍이가 거처하는 그 배소는 그건 거기 영월에 이제 그 청룡포와 가장 흡사한 지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지금 청룡포는 너무 관광지화돼서 그래서 저희 배정현 미술 감독님과 많은 스태프들이 몇 달 동안 한 4개월 정도 그 일대를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해서 그 원래 그런 지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완전히 바꾸고 그래서 아마 영화에 처음 보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광천골의 그 나무도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억 단위 나무예요. 네. 알겠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자,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저희가 지명하겠습니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네, 야구 모자 쓰신 분. 지금 저희 포스터 몇 개 남아 있나요? 한 3장, 2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일반 관객들에게 이렇게 GV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미있게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라서 일단은 눈물을 예상을 하고는 관람을 시작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너무 쭉 감동을 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지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작부터 봤을 때 굉장히 감정 연기가 탁월하다고 나름 생각을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굉장히 연기에 몰입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배우 본인만의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 촬영하면서 몰입했다가 빠져나오시는 것도 조금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빠져나오실 때도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정 연기할 때 그냥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를 준비해서 오거나 계획해서 오거나 사실 슛을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충실하게 일단 보는 건 기본이겠고요. 현장에서 상대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슬픈 날은 슬픈 날이고 웃으면 웃는 날 약간 이렇게 1차원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미묘하게 더 디테일들을 잡아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편인 것 같고요. 빠져나올 때는 사실 딱히 어떻게 빠져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이게 작품들을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캐릭터를 함으로써 그 여운이라든지 그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슬픔들을 조금 다른 캐릭터로나마 좀 조금 사그러져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차츰차츰 내려놓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포스터는 다 끝났죠? 예. 하나 없이 질문 한 2번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방방 이렇게 계시는 분 아까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포스터가 있네요. 2장 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유해진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매 작품마다 역할을 찰떡으로 소화해내시는 모습 보면서 이 장면은 대본에 없는 장면인데 애드립으로 소화했던 장면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영화에서 애드립 장면이 있는지. 크게는 생각 안 나는데 예. 제가 유배를 유치하는 거를 성공을 해서 거들먹거리는 거 있죠? 무 먹으면서 그게 이제 다 보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 앞에 이제 양동이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려다가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갖다 줘 그런 거 못 먹으면서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물 마실 시간이었어. 그 부분은 거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슛 드신 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진 씨가 그 슛 들어가기 전에 벌써 어디서 무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무를 갖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자꾸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거든요.
미리 알고 미리 보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슛을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무 자체가 그런 큰 의미가 있는지 네. 어두일미 그것도 어두일미도 있었어요. 어두일미도 원래 시나리오의 대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너무 한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아무튼간에 애드립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한테 너무 기회가 많이 가서 저희 뒤에 남성분 흰색 옷 흰색에 여기 하트 장한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단종이 12살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우님이 훌륭하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역할과 너무 많이 달라서 처음에 좀 몰입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12살 때부터 이제 왕이긴 한데 사실 우리 영화의 딱 정확한 배경은 마지막 17살 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고민했었던 건 수염을 붙일 건가 말 건가, 잔수염이라도 붙일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 패션 사극 이렇게 좀 그런 것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대부분의 20대 배우들 30대 초반까지도 수염을 안 붙이고 나오고 그게 관객분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연 16세, 17세의 단종은 수염이 있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박지훈 배우가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이를 좀 있게 만드는 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지훈 씨 앞으로의 단종에 한 10년 동안은 단종 그러면 박지훈 씨가 떠오르는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실 열기가 뜨겁거나 재밌는 질문이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사실 차편도 있고 해서 오늘은 아쉽지만 괜찮으신 분도 있으신데 저희가 GV를 또 하거든요. 29일도 하고 저희가 뭐 개봉일부터 해서 뒤로도 GV를 한 서너 번 더 할 생각이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다음 기회에 좀 이런 시간에 저희가 GV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너무 춥고 시간도 늦어서 오늘은 저희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희 첫 공개 날 저희를 응원해 주신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님과 정진영 선배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굉장히 짧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이준익 감독님과 정진영 선배님이 이렇게 선뜻 도와주시러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배우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못 받은 감독이구나. 그래서 못 받은 작품이 되어서 이분들의 아주 소중한 경력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또 봐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까 저희도 보고 나서 저는 정말 가슴 한켠이 정말 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약간 너무 안심도 되고, 저희 마지막을 또 이렇게 뭔가 저희 모습을 이렇게 또 함께 봐주신 것 같아서 조금 그나마 덜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보러 주시면 더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감독님하고 진영 형을 진짜 오래간만에 뵀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관객이신데 너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영화 14도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화 파이팅! 제가 그 중리형 선배님이랑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 같이 만들었는데 아까 중리형 선배님 말씀하시던 것 중에 새로운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님 그 기억이 나. 선배님이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여주시고 야 한번 읽어봐 그랬는데 정말 너무 새로운 영화여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게 봤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다 꼭 좀 한번 봐주시고 바라고 시간 늦었으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저희 영화 괜찮게 보셨으면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